초딩들이 신나서 신난다 이러고 있어요. 자, 볼게요. 아까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반드시 여기가 커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x축, y축, 그리고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서 x축이나 y축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은데 약간 다른 문제의 보조수단 정도 나오는데,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다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중심이 어디에 위에 있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 교점을 찾아서 중심의 좌표를 찾고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초반에 나오는 원의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들의 얘기였고요. 개념 체크 문제들이야. 이미 다 풀어봤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가볼게요. 대표 이제 1번입니다. 점을 중심으로 하고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원래 이제 보통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치죠.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r의 제곱이라고 놓고 x하고 y에다가 저걸 대입해서 r의 값을 구한다. 이 정도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다이렉트로 바로 구하셔도 되겠죠. x 1차이 나고 y 3차이 나니까 루트 10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그냥 여기다가 10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루트 10이라고만 안 쓰시면 돼요. 제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뭐 뒤에 따라오는 문제들 중에서 뭐 특별히 재밌는 건 없는데, 자,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표현 더하기 싹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 방정식 문제거든요. 두 점에 대해서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을 지나는 원의 점을 지날 때 양수의 A 값을 구하라고. 자체 아니네요. 제가 착각했어요. 이거 그냥 내분점 구하고 그걸 중심으로 하고 점을 지나는 원 그냥 푸는 문제였고요. 별거 없습니다. 제가 자치랑 문제를 착각했네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 얘가 이것을 지날 때 원시의 관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점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r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a,2를 지난대요. 여기다가 a,2를 대입하셔야 되거든요. a-2의 제곱 1 대입했으니까 얘는 r제곱 하나씩이 나왔고요. 근데 얘가 또 어떤 것도 지나요? 이것도 지나요. 대입하셔야 되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얘는 9가 되고요. 플러스 y에다가 a 플러스 8을 대입했으니까 a 플러스 4의 제곱은 r제곱. 그럼 무슨 방정식이 됐어요? 연립 2차 방정식이 됐죠? 그냥 자연스럽게 a 값과 r의 값 구해주시면 문제는 끝나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귀찮기는 할 것 같아요. 연립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자연스럽게 둘을 빼주시면 어차피 a제곱, r제곱 소거됩니다. 그래서 a 값 바로 분배하고요. 대입하셔서 r의 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연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해보자. 우리가 원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중심이 지름 위에 존재합니다. 지름의 가운데에 원의 중심이 존재를 해요. 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한쪽이 A가 되고 한쪽이 B가 되면서 8,2와 4,10을 구성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무슨 점? 이들의 중점이 되겠죠. 6, 6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심은 이미 나왔고 반지름의 길이는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하고요. 기울기가 r인 직선이 원의 넓이를 또 2등분한대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자, 중심은 어디가 되죠? 저들의 중점이니까 마상과 5를 더하니까 1, 8과 2를 더하니까 나눠서 5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얘인데 원 C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r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저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던 아니면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서 반으로 쪼개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자, 여기서 저 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4하고 3에서 반지름은 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별거 없죠? 자, 이 점에서 한 점까지의 거리가 5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계속합니다. 이 기울기가 R하고 동일한, 그러니까 Y는 5로 시작하는 어떤 직선이 있겠죠? 그런데 얘가 또 어디를 지나요? 원을 지나는데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럼 수진아, 얘가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겠죠? 그렇죠. 중심을 지나야만 이게 지름을 지나서 넓이를 2등분할 테니까. 그러면 얘가 어디를? 원의 중심을 지나.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아이의 정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5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5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여기다가 얼마? 5,2를 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n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5고 5니까 n의 값은 0. 아, 얘 직선은 5x구나. 그럼 얘도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y는 5x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가 만나서 0.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수고했다, 현준아. 현준아, 그립이지? 괜찮아. 현준이 더우니까 에어컨 살짝 다시 틀어줄게요. 현준이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아침 뭐 먹었어, 현준아?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식을 어떻게 쓰게 되냐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 여기서 이 r을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 이 녀석이 반지름이 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점을 지난다? 그러면 두 점을 대입하셔야 되겠죠? 마3과 4,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를 대입해 주시면 요 식에 마3, 마 a의 제곱, 4마 b의 제곱, b제곱, 요 식 하나랑 그 다음에 2마 a의 제곱, 마 1, 마 b의 제곱, 이게 b제곱.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식이 만들어져요. 뭐 연산해 보시면 뭐 자연스럽게 a하고 b는 제곱은 소거가 되는데 이제 a하고 b에 관한 1차식의 형태가 남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둘을 서로 빼볼게요. a제곱 소거가 되면서 여기 9 있고요. 9에서 4를 뺐으니까 5가 되겠고요. 여기에 6a에서 요거에 마이너스 4a를 뺐으니까 뭐냐 그거는 10a 이렇게 되네요. a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16에서 1을 뺐으니까 15고요. 마이너스 8b에서 플러스 2b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0b. b제곱 사라지고요. b제곱 사라져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0a 마이너스 10b 플러스 20은 0.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연립 2차 방정식 풀 때 둘 다 2차식의 형태가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 이때는 자연스럽게 2차항을 소거해서 1차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성은 뭐였죠? 1 대입했죠. 그래서 미지선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b에다가 제가 a 플러스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밑에 거에다 b에다가 a 플러스 2를 대입해 볼게요. 2-a의 제곱 b 자리에 a 플러스 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b 자리에 요거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a에 관한 2차식이 됐으니까 이 a의 값을 구해서 그들의 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이왕이면 a를 지우고 b를 살렸어야 돼요. 문제가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를 구해서 b를 구하기보다는 b 자체만 구하면 이 문제는 문제였기 때문에 a보다는 b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은 높았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뉘앙스의 문제입니다. 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x축 위에 있다. 그래서 식이 미지수 두 개를 포함한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두 점의 좌표를 대입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아이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살짝 그려보시면
요건 이제 연산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축이 중심이 x축이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x축과 접한다를 읽었어요. 밥을 너무 잘 먹었나? 네, x축과 접한다를 읽어가지고. 근데 왜 태클을 아무도 안 거냐? 수정아 왜 태클 안 걸었어? 어디까지 가나 보고 싶었어? 넌 몰라. 지성아 왜 태클 안 걸었어? 몰랐구나. 지금 밥을 먹어. 밥을 먹어. 지호야 왜 태클 안 걸었어? 너도 몰랐구나. 선생님 당연히 맞으실 줄 알아. 당연히 맞아. 그치. 자, 믿어줘서 고마워. 희우야, 너 왜 문을 안 했어? 아니 제가 틀린 줄 알았어. 너가 틀린 줄 알았어. 죄송해요. 야, 문제를 똑바로 안 읽었네. 죄송해요. 이걸 읽고 들어갔어야 돼.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풀어. 지금 뭐야? 유주야. 너 얼마나 빨리 와, 유주야, 일주일 만이다. 진짜 대단하다. 거기 앉아. 거기 앉든지, 거기 앉는 게 낫지. 와, 어떻게 왔네, 유주야? 나 너 오늘 무서운 줄 알았어. 대단하다, 유주야. 멋있다. 영상은 봤니? 약간 어떻게 살았어, 유주야? 도대체 몇 시에 자길래 일어나질 못하냐? 보고 싶은 드라마는 다 봤어?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어? 공문까지 다 봤어? 그건 다 봤고 김 부장도 봤을 거고 아직 보고 있는 오싹한 연애도 봤어? 그건 안 봤어? 좀 낮에 보고 밤에 좀 자.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 아이고 유지야 약간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 자 함께 다시.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수정식이랑 다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갔으면 됐었어요.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가면 되는 문제였네요. 그렇죠? 왜냐면 애초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a, 0으로 표현이 될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제가 삽질을 거하게 해버렸네요. 휴.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방법은 재미없으니까. 자, 마 3,4라는 점이 있어요. 마 3,4라는 점이 있네요. 그리고 2, 말이라는 점이 있어요. 2, 마1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이런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그 원의 방정식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x축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원을 그릴 수는 없죠. 구조상. 당연히 이쪽에다가 이제 원을 그려서 표현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중심의 좌표가 지금 이쪽에 위치하고 있을 거거든요. 맞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a, 0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점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어차피 얘가 원하는 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식을 쓰는 것도 살짝 사치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 점에서 같은 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었냐면 평면 좌표에 나왔었어요. 평면 좌표에서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뭐 이런 거 나온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풀입니다. 그래서 두 점에서의 거리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봤고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얘가 합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얘랑 얘가 지금 합동이 나와야만 이게 같은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여기 봤더니 여기는 2하고 마 1이고 여기는 3하고 4가 세팅이 됐어요. 길이 자체가 여기 4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4가 돼야 돼요. 그럼 2였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좌표가 2가 뜰 거고 마이가. 그러면 마 3에서 마이까지니까 길이가 1, 여기 똑같이 길이가 1이니까 그래서 1하고 4 이용해서 루트 17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물론 연산으로 가도 됩니다. 당연히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이거랑 여기
a-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거랑 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발목 한 번 더 이번 합동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보여드려봤어요. 왜? 무조건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반드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반드시 합동이 나와야만 길이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 안에서니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똑같은 얘기고요. 자, 이걸로 가볼게요. 이게 이제 3-2랑 똑같은 문제긴 한데 볼게요. 자,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나마 시험에는 얘가 종종 나옵니다. 그나마. 이 3-2번과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서는 이미 직선을 준 상태고 여기서는 직선을 안 주고 스스로 구하라.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선생님들이 착하면 이걸 주고요. 아니면 이걸 줍니다. 둘 중에 하나 패턴을 선택하는데 시험 엄청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나오긴 해요. 자,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볼게요. 자, x는 3 증가했고요. 3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x가 들어갈 거고요. 자, y 절편이 얼마인지를 찾기 위해서 마 1과 2가 들어가면 뒤에 플러스 1이 필요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아니죠? 왜요? 플러스 플러스 3 가고 3, 3 가고 3이네. 왜 이러냐? 답은 너무 잘못 없나? x 들어가고요. 그럼 마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3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x가 3 증가했고요. 3 똑같이 증가했으니까.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요. y절편 찾는 방법은 중학교 2할 때 우리가 보통 배우잖아요. y절편 찾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x, y하고 먼저 기울기만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기울기가 만약 이렇게 돼 있었어. y절편이 지금 비어있잖아요. 그럼 좌표 하나 대입하는 거예요. 각각 대입해서 필요한 값 그냥 써주시면 그게 y절편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구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얘를 지나니까 저 중심의 좌표인 a, b가 여기다 대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b는 a 플러스 3이라는 조건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저 원이 두 점을 지난대요. 그러면 0,1과 6,3을 대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식 안에다가 그래서 식으로 따지면 지금 x에 0 들어가면 a의 제곱 플러스 1마 b의 제곱 이게 r제곱이다. c다. 이렇게 가고 두 번째 6하고 3을 대입하면 6마 a의 제곱 그리고 3마 b의 제곱 요게 c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렇게 열린 방정식 세 가지가 주어졌으니까 뭐 대입이던 방식을 통해서 해도 되고요. 어차피 이거 두 개 서로 빼주시면 a제곱 b제곱 날라가서 a하고 b가 1차씩 나오고요. c도 날라갑니다. 이 두 개 덧셈 뺄셈 해주시면 뺄셈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뺄셈 해주시면 a제곱 b제곱 c제곱 다 c 날라가고요. 여기 a하고 b에 관한 1차씩 남는데 여기 있으니까 대입하셔서 a 값 구하면 되는 뭐 그런 연산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선 주어지면 이거 대입해서 1차식 하나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일반형 상태로 우리한테 주어지면 이 아이를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일반형이 주어지면 표준형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연산 실수만 안 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얘가 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K값의 범위를 구하자.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우리 세팅해 볼게요. 자, 이게 만약에 표준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갑니다. 밖으로 마 k제곱과 밖으로 마 4가 나옵니다. 이미 밖에 존재하고 있었던 누구를 만나요? 2k제곱과 마이너스 3k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이게 이항을 해서 r제곱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거든? 그럼 현준아, 이 i의 값은 0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작아야 되죠. 네.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자, 이게 0보다 작아야 돼요. 왜 작아야 되지, 현준아? 이항했으니까. 그렇죠? 이항을 해서 그래서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나마 원방에서 요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오진 않지만 나왔을 때 그나마 우리가 틀릴 수 있는 확률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걸 이쪽에서 보면 우리 이해하기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로 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엇이라고 0보다 크다라고 놓고 푸는 순간 틀리는 거야. 왜? 방향이 반대가 나올 테니까. 자, 이항했을 때 0보다 큰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0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혼동할 것 같으면 일단 넘기고 생각하세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자기가 틀리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x제곱과 y제곱이 계속 1이니까 상관없죠. 그 다음은 자,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긴 한데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표준으로 만들어 보면 x-k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밖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미 밖에 3k 제곱 마이너스 11k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녀석이 존재합니다. 자,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넘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둘이 만나서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2k의 제곱. 자, 요거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11k. 요거 두 개 6 만나서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6. 자, 이 값이 반지름의 길이가 3 루트 2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성아, 얘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가 28. 그렇죠. 좋아. 잘 배웠네. 좋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2차 분등식 자체를 정리해 주시면 이 i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바꿔서 계산해 볼게요. 자, 2k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1k 요거 넘어가서 마 10이었는데 플러스 12로 바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2하고 1이 있고요. 자, 11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3 마사? 마3 마사? 이렇게? 자, 둘이 만나서 마8과 마3, 오 맞네요. 그래서 k 값은 2분의 3과 4였으니까 2분의 3과 4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k. 그런데 정수 k라고 했으니까 1 안 되네요. 2, 3, 4. 그래서 훅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학교 시험에서도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아라로 따지면 한 4점 정도? 그냥 약간 주는 느낌이에요. 이름으로 따지더라도 그냥 앞에서 한 초반에 한 5번에서 6, 7번 사이 그냥 가볍게 주는 형태 정도의 난이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걸 내는 의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귀찮게 하려고. 이게 막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절대 아니잖아요. 세 점 주어지고, 세 점 주어지고, 세 점 주어지고, 세 점? 하나가 더 주어졌지만 저건 나중에 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직선 주어지고.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달라. 봐봐. 세 점이 주어지면 우리 뭐 하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형에다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단지 연산이 짜증날 뿐 그러니까 연산이 짜증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00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좋죠. 00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얘도 00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겁나 배려인데 0 없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일반형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자, 08 들어갔으니까 0, 8, 64 플러스 8y 플러스 c는 0, 8b. 자, 이렇게 하는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육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6에 36, 마6 플러스 c는 0 하나 들어가고요. 6하고 마 k 들어갑니다. 6마 k, 6 마 k 그러면 6하고 4, 6하고 4니까 66에 36 플러스 16 플러스 6a 마이너스 4b 플러스 c는 0. 그래서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K2를 대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 식에다가 대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의 방정식 구하시고 거기다가 XY에다 K2 대입해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 대입한다면 K제곱 플러스 4 플러스 K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기 때문에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것들 가지고 A, B하고 C 이렇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덧셈 뺄셈을 통해서 연산하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지우야 뭐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서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원의 방정식이 일단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저 세 직선에 뭐부터 구하셔야 돼요? 교점부터 구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들의 교점 구하고, 이들의 교점 구하고, 이들의 교점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로 이 문제로 바꿔놓고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요?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짜증이 날 거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선호합니다. 왜? 너희 시험 보는 동안 짜증나고 귀찮고 시간 걸리고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추세예요. 특히 원당은 웬만하면 이렇게 나와요. 다른 학교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내기도 하는데 원당 제가 기출을 쭉 살펴봤을 때는 그동안 원당은 이걸 좀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이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재작년까지는 너희 학교는 이 근방 탑이었는데 올해 그 아성이 약간 무너진 느낌이 있어서 선생님들 취향이니까 1학기 때 그렇게 냈으면 굳이 2학기 때 막 엄청 어렵게 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보통 1학기 때 우리가 어렵게 나왔으면 2학기도 웬만하면 어렵게 나온다 보는 거야. 그래서 1학기 때 선생님이 바뀌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만났던 그 시험을 2학기 때 똑같이 만나게 되는데 원당 같은 경우는 그럼 2학기가 좀 더 수월해질 확률이 높고요. 그렇죠? 이음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그 정도 느낌. 그렇죠? 겁나 어려운 거 서너 개 일단 집어넣고. 그렇죠? 그리고 풀만한 거 어느 정도 깔아놓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응고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킬러 4개와 나머지 애들의 수준을 좀 높게 형성하다 보니까 애들 점수가 나락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킬러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여기를 좀 쉽게 만들었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수가 좀 상향되는 부분이 있었고, 아라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 선생님이 너무 짧았고, 그렇지, 짧아서 이래서 괜찮겠지 하고 냈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거야. 선생님의 판단보다는. 그래서 100점짜리 우르르르르 등장했던 거고. 그래서 기말에 정신 차리시고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하고 정신 차리고 내신 거지, 기말에. 그러면 이제 2학기 때는 일단 기말 전제로 깔고 공부를 해야지. 그치? 왜? 또 선생님이 잘못해서 쉽게 내면 똑같이 1학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테니까. 물론 기말고사는 좀 더 쉬울 확률은 있어. 하지만 기말이라는 난이도를 전제로 깔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게 나아. 차라리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게 나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틀리면 안 되겠지만. 자, 그런 느낌으로 특히 이제 이게 중간고사 파트에 도형이 살단에 들어와요. 평면좌표, 직선, 원, 도형이 있고 네 파트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중학교 때 제가 아까 계속 도형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중학교 때 도형의 성질 있잖아요. 그쪽 파트 제대로 안 한 애들은 요거 날아갑니다. 진짜 정말 답이 없어요. 직선, 원, 막 그런 거 도형 이동 나오는데 중학교 때 배웠었던 도형의 특성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두 직선의 교점과 이렇게 직선의 교점 세 가지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하셔서 그대로 연산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자, 듣고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자, 이 문제를 가급적이면 2분 안에 풀면 좋긴 하거든요. 제가 2분 30초 드릴 테니까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장에다 푸시면 됩니다. 현준아, 연습장이 없어? 그거 네 거야? 지호 거지?
아메리카노 맛있어? 내가 더 맛있어? 아메리카노? 어? 뺐다 먹은 거야? 뺐다 맛있어? 그 비슷하지 않아? 맛? 어떤 뭐 산미가 더 좋아? 아 산미가 어디 컴포 중에다가 산미가 좀 세지? 안 먹어봤어. 어디 게 세? 백다방만 마셔? 다른 데보다 백다방이 맛있는 것 같아? 스타벅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돈값 돈 2배잖아. 근데 그걸 사 먹기에는 좀 빡세고 그지? 스벅이 저쪽에 있잖아. 할리스 커피인가? 엔젤리너스 커피인가? 그 옆에. 잘했어. 어? 이쪽하고 저기 한상민 있는 그쪽. 그치? 한상민 그쪽에 있는 스벅은 맛이 없어. 너 거기 자주 가? 나 스벅 가면 그 원래는 블론드 바닐라 더블샷 마키아토라고 이런 게 있었어. 그걸 원래 즐겨 마시거든. 근데 나는 항상 샷 추가해서 그란데 사이즈로 마시거든. 근데 희한하게 그쪽 알바생들이 커피를 못하나 봐.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 맛이. 그래서 일부러 샷 추가를 하는데도 근데 나는 저쪽 좋아하거든. 유연사거리에서 약간 풍무동 쪽으로 가는 그쪽이 스벅 가야죠. 거기는 좀 그래서 스벅이 약간 지점별로 맛이 달라.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알바생들의 영향인 건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재료를 쓸 텐데도 맛이 달라. 커피를 좋아하는 근데 내가 가장 맛있는 커피는 내가 탄 커피를 제일 맛있어. 나 커피 잘해. 진짜. 집에서 커피 사 먹거든. 갈아서도 먹고 드립에서도 먹고 하는데 따뜻한 커피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정성이 들어가지. 거의 한 10분 동안 조금 하고 좀 기다렸다가 또 다시 물 들여서 또 하고 와이프가 가끔씩 타달라고 그러거든. 나한테 잘해야 돼. 그래. 귀찮지 않아. 자, 보자. 시간이 제가 충분히 드렸거든요. 자, 나는 아직 계산 못했다. 손. 시간 빨리 손 들어. 시간 빨리 손 들어. 자, 또 현준이 빨리 손 들어. 자, 왜냐면 이게 연산이 결국은 이 도형 파트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원의 방정식 파트는 생각보다 연산 과정이 길어요. 그렇죠? 이 연립 방정식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연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정확도 해야 돼요. 그치?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힘듦을 강요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산 속도가 조금 뒷받침이 되는 아이들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시간 자체도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세 점의 좌표를 일단 구해놨습니다. 세 점의 좌표는 구해놨고요. 이제 일반형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대입하시면 1 플러스 9 마이너스 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 하고요. 요거 대입하면 x는 날라갔으니까 16 마이너스 4b 플러스 c는 0 가시고요. 요거 하면 y가 날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연립 방정식 그냥 가볍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C는 자연스럽게 소구가 될 거예요. 어떻게 빼던지 간에 C는 소구가 되거든요. 자, 이 둘을 만약에 뺐다 생각하시면 2a-4b 플러스 cb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요거 두 개 한번 뺐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C는 소구가 될 테니까 자, 요 식에서 요 식을 한번 빼볼게요. 10에서 4 뺐으니까 6 그리고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A 그리고 3B C는 소거 됐을 테니까 플러스 10에서 4 빼서 6은 0 그럼 이제 요거 두 개 가지고 연립 방정식 푸시면 A하고 B의 값 나올 거고요. 이용해서 C의 값 계산해 주시면 식은 완성이 됩니다. 과정은 어차피 이건데 결국은 이걸 여러분들이 제한 시간 안에 풀어내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러려면 요거 가지고 교점 갖는 걸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하는 게 관건이고요. 그거 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연산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제한 시간 한번 드려봤던 거고요. 그 안에 가급적이 풀면 좋은데 뭐 만약에 내가 연산 속도가 막
갑작스럽게 빨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야? 다른 데서 땡겨와야지. 그렇지? 다른 데서 고민할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그 과정을 이제 조금 요런 데다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X축, Y축에 접하는 형태의 원의 방정식이 등장을 합니다. 자, 원과 중심이 닿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가볼게요. 쟤랑 중심이 같대요. 여기까지 똑같이 가고요. 근데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점을 지나며 X축에 접한다? 그럼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식을 써요. 그리고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중심 아니지?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맞지? 문제 잘 읽었지?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는 요거 B의 제곱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요런 맥락으로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저 식에다가 A랑 B를 대입해 볼 거예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1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요 B의 값을 A에 관한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가 Y 플러스 2분의 1A의 제곱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요거 들어갔으니까 4분의 1A 제곱으로 바뀌면 결국 A라는 미지수 하나만 남게 돼요. 그 상태에서 마 3,2를 X하고 Y에다가 대입하시면 A에 관한 식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연산하시면 돼요. 이쪽이 다 연산 파트예요. 연산 파트이기 때문에 천천히 연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점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두 개가 있다. 식은 이렇게 갑니다. X-A의 제곱, Y-A의 제곱, A의 제곱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이 표현 맞아요, 틀려요? 자, 이게 중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할 때, X축과 Y축 접한다고 얘기를 할 때 이게 후보군이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점이 2,마이라는 점이 이쪽에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당연히 여기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얘가 어떻게 표현했죠? A랑 물론 D로 표현하겠지만 A랑 마이너스 A 이렇게 세팅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왜냐면 중심의 좌표는 당연히 4,4분면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왜? 이 점이 4,4분면에 있으니까. 여길 지나고 뚫고 넘어가는 일은 없으니까 반드시. 이쪽 영역에 위치하는 물론 여기도 있고 이렇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중심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 A와 여기 플러스 A로 바꿔놓고 하셔야 연산이 이제 맞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2하고 마이를 들어갑니다. 2 마일 들어갑니다. 자, 정리하겠죠. A제곱과 A제곱이 만나서 2A의 제곱 마이너스 4A와 마이너스 2A가 만나서 마이너스 6A 4하고 1이 만나서 플러스 5 그리고 A제곱이 넘어왔으니까 이거 하나만 사라지면 돼요. 그래서 마 1과 마 5가 만나서 A의 값은 1과 5 이렇게 설정됩니다. 그럼 중심에 자, X A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 A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이거랑 1 그 다음에 A의 값이 마이너스 아니지 A의 값이 이게 마일과 마5였으니까 중심의 좌표는 1, 마일과 5, 마5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반지름 A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이 필요하겠죠. 둘의 합을 구했으니까 얼마다? 2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됐죠? 다시 갑니다. 이 아이가 애초에 2, 마이너스 1에 있고 여기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이렇게 두 가지의 그림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는 당연히 A, 마 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얘는 뭐 B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로 들어와서 2, 마이를 대입해서 그걸 연산을 정리하시면 A의 값이 당연히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 세팅하시는데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랑 A랑 다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 그냥 절대값 바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요거 나왔을 때 이미 뭐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요 두 개의 값을 절대값으로 반지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지금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얘기가 끝났고요. 자, 이제 요 얘기를 또 해볼게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점과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했던 게 K라는 녀석을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그 식을 얘도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직선을 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K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도 0, 얘도 0. 그렇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도 0, 얘도 0. 그런데 이 둘을 동시에 0이 되도록 한다는 그 의미가 이 둘의 교점을 항상 지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었거든요. 그럼 원에서도 동일하다는 말이야. 앞에 원이 등장을 하고 뒤에 원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K로 이렇게 묶어놨다는 건 얘도 0이고 얘도 0이거든요. 근데 얘도 0이면서 얘도 0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원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이 원 위의 점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둘의 교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일한 해석입니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표기한다는 건 어떤 해석이냐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나올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표현을 내년에 또 만나거든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 이거 나오면 어떤 해석을 하기로 했냐면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얘를 a를 b라고 했을 때 a는 0과 b는 0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등식이자 도형의 방정식인 거예요. K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의미를 품고는 있지만 반드시 얘도 0, 얘도 0이라는 건 이 둘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차식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직선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항상 뭐였던 거야? 직선이었던 거야. 자, 이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플러스 K에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 또 생각하겠지? 아, 이게 성립하려면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A도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 돼. 동시에 0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원과 원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이 둘의 교점. 그렇죠? 이 둘의 교점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원 같은 경우는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이 안 만나는 경우는 애초에 이 문제에서 가져오질 않아요. 애초에 서로 만족하는 녀석이 존재하지 않는 걸 이 문제에서 끌고 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가져오는 건
누구냐? 이 경우만 땡겨올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원을 가져옵니다.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나도록 원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면서 얘가 0이라는 건 이 앞에 따라오는 이 A라는 원도 원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게 얘가 의미하는 게 A1 위의 점, 얘는 B1 위의 점이야. 근데 이들을 연립해놨어. 무슨 말이야? A라는 원 위의 점이기도 하고 B라는 원 위의 점이기도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야? 둘의 이 교점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점을 뜻하게 되는데 만약에 요 K에 들어오는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X제곱, Y제곱이 소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누구만 남아? 1차식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K가 1일 때는 이 녀석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직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직선? 이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지날 수 있는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르죠? 원과 원의 공통으로 가지는, 우리는 얘를 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 배웠죠? 얘를 현이라고 배워요. 여기서 수직, 여기서 수직, 띵띵띵띵 이 그림.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현의 방정식이거든요. 현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에서 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때 이 현은 현인데 어떤 현이야? 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현이라 해서 이 직선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K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반드시 얘는 X제곱과 Y제곱과 띠리리 이렇게 형성이 될 거거든요. 뭐가 돼요?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많은 원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야. 거기에 뭘 줄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원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다가 조건을 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점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대.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면 되는 거야. 이 점을 지나는 원을. 그럼 뭐예요? 이 식에다가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K 값을 구하면 돼요. 자,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들 중에서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이들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원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들 중에서 최대값은 못 구하지. 언제까지 커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뭐는 구할 수 있어?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 어떨 때예요? 이 공통현이 원의 지름이 될 때가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시험 문제로는 이게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한마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녀석을 구하면 되는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지금 예를 들어 원과 원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공통현이거든요. 여기에 새롭게 원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얘가 돼도 되고요. 얘가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무조건 dr 현이거든요. d하고 r하고 현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러면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d하고 r이 필요해요. 그럼 현의 길이의 반절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생각해보자. r은 문제에 나와 있겠지. 왜? 원의 방정식을 줄 테니까.
얘는 그냥 줍니다. 근데 이걸 구해야 되거든요. 이게 필요해.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점지 거지. 점지 거야. 왜? 중심에서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이 주어질 테니까 이 공통현의 방정식까지의 무엇? 거리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활용해서 누구? 우리가 최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 원의 반지름,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현의 길이의 반절이. 그러면 넓이든 둘레든 뭐든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그 원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의 넓이의 최소값 혹은 둘레의 최소값 아니면 그 지름의 최소값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저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구나. 하지만 한 점이 주어지면 무엇하자? 연산상으로 연산 도움을 받아서 K값을 구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이 정도 느낌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개념 체크 문제들이 바로 이어집니다. 내용 자체가 이게 전부거든요. 자, 문제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에어컨 좀 맞추세요. 네. 문제 이제 괜찮아? 자, 두 원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만날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 얘를 지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직선이 필요해. 이번엔. 그럼 K 값을 무조건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뭐 하면 돼요? 빼주시면 돼요. 바로. 그렇죠? 왜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있는데 K 값을 무엇으로? 마이너스로 설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X제곱 Y제곱은 소구가 되면서 A에서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5에서 빼기 마이너스 2y니까 7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인 거예요. 얘가 어디를 지나? 이 점을 지나. 대입하셔야 되겠죠? 2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래서 a 값은 5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별건 없죠? 계속합니다. 직선밖에 얘기를 안 하네. 뭐 하나 정도 그대로 풀어볼까요? 이게 좀 재미가 없긴 하다. 두 원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만날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한번 A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네요. 보면은 원리의 원칙대로 따지면 얘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5라고 돼 있으니까 원과 원이 이렇게 있으면 아마 이런 느낌으로 원이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공통연이 이런 식으로 딱 내려가면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원칙대로 따지면 우리 또 어떤 식을 할 거냐면 여기서 이거 빼겠죠. x제곱 y제곱은 소거가 될 거고 마육에서 a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ax 2에서 저걸 뺐으니까 그러면 플러스 2a 플러스 1y 마3에서 마3을 뺐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그럼 이 녀석의 무엇이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으시면 돼요. 기울기 어렵지 않죠? 이항한 다음에 나누면 되는 거야. 2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요게 이제 FM적인 풀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유지야,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연산상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푼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요 중심의 좌표가 예를 들어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럼 요 중심의 좌표가 뭔가 있겠지?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여기에서는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1 이렇게 중심이 세팅이 될 거야. 이 둘 사이에 무엇이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면 될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이들 사이의 기울기는
직선 연상도 안 받는데 그러면? 시원아.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5였어? 이 기울기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 5분의 그렇죠. 5분의 1이죠. 왜냐? 여기 수직이니까. 수직이면 마이너스 역수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점을 가지고 요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도 그러니까 얘랑 풀이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과정, K 값을 구하는 과정과 연산 끝에 나오는 거라면 여기서는 이 공통면의 길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이들의 중심 사이에 그 두 점의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 될 테니까 바로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역수인 5분의 1이 되겠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바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왜냐 문제가 원방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기울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접근 방법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주인공 원방이 나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점의 형태가 주어지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교점을 지나고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교점을 지나고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과 두 원을 지나는. 근데 선생님 위에 있는 녀석들은 지금 점이 하나밖에 안 주어졌는데 왜 얘는 점이 굳이 두 개가 주어질까요? 지원. 미지수가 없어서. 그렇죠. 얘네들 미지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지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녀석은 이상한 녀석이 끼어 있어요. 항상 수학은 그렇죠. 조건이 붙었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조건이 붙는다는 건 이 문제 안에 미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거니까. 그러면 연산은 조금 더 귀찮아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원.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근데 이 문제 보시면 다 이 말이 들어있죠. 서로 다른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 그 다음에 이건 교점인데 실질적으로 미지수가 들어있지 않은 거고 얘도 미지수가 들어있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미지수가 들어있지 않은 거고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서로 다른 두 점 그 다음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서로 다른 두 점 저걸 반드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얘네 두 원이 한 점이나 안 만나면 애초에 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에 저쪽에 그 대인고 있거든요. 대인고. 거기서 이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지수 까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표현이 빠져 있었던 거야. 물론 애들이 다 풀었지. 애들이 다 풀었는데 애도 풀었어 맞았어 말씀에 상관이 없는데 걔한테 내가 야 컴플레인 걸어볼까? 이거 문제 모르는데 선생님 뭐가 문제 모르는데 이거 서로다른 두 점이라는 표시 없잖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 있어야 돼. 근데 저 이거 맞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너 이거 제시름 봐야 되는데 선생님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있어야 돼요. 이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표현이 미지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근데 미지수가 없으면 굳이 있을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요. 미지수가 없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그런 거까지 여러분이 찾아서 문제 오류까지 찾을 필요는 없기는 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두 원.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주어집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얘기를 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네. 문제가 뭔가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느낌인데 이제 너무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고요. 자, 이 표현을 잘 볼게요. X축, Y축에 뭐를 접한다? 자, 이 아이는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어디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일, 3을 지납니다. 마일, 3을 지납니다. 반지름은 루트 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원이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4,0입니다. 마이너스 4,0입니다. 요걸 지납니다. 자, 요 녀석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서 한 요런 느낌으로 원이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을 지나는 원이 있을 텐데 그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얘가 이제 좀 커야 되겠죠. 그렇죠? 커서 x축, y축 동시에 접한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대략적인 위치가. 그럼 봐봐. 이게 몇 사분면에서 만나고 있어요? 2 사분면이죠. 그러면 이 아이의 중심은 뭐, 뭐로 표현해야 돼요? 마이너스 a, a. 그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a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반지름은 당연히 a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여기 a니까 이거 a 쓸 수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뭐 b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때 a의 값을 구하라. 모두 접하는 원이 존재하기 위한 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식 어떻게 갈까요?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자 8-3번까지는 전부 다 일반형으로 주어져요. 그쵸? 일반형으로 주어지는데 얘는 지금 뭘로 주어졌어요? 표준형으로 주어졌죠. 이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차피 이거 K 쓰려면 둘 다 전개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가봅시다. 전개해서 갈게요. 자, 1하고 9하고 6이 넘어왔어요. 플러스 K에다가 자, 저거 들어갑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리고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1. 자, 이게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냐면 x 마이너스 b의 플러스 b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리고 b의 제곱 이 형태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죠? 이거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풀죠? 생각하시면 잠깐 해볼까요? 이게 생각보다가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 이런 거 정도 시험에 나오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두 원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존재한대요. 그때의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일단 써봤고요. 밑에 좌변에다가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써봤어요. 근데 저게 존재하기 위한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조금만 고민할 시간 드려볼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모양을 유추해 보시라는 거예요. 플러스 뭐가 나오죠? 2bx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b제곱 2b제곱 날라갔으니까 b제곱 얘는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거든요. 얘를 정리해 보시면 1 플러스 k의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의 y의 제곱 플러스 여기에 2랑 요거 어디냐? 8k가 만났죠? 2 플러스 8k의 x 마이너스 6이랑 그 다음에 y는 없네요. 그쵸? 마이너스 6이랑 요것만 있네요. 마이너스 6의 y 그리고 여기 y랑 플러스 y랑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 있는 아이들 뭐 8k 나왔었고 이것도 나왔으니까 요거만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16k 마이너스 ak 얘랑 얘가 당연히 어떤 형태여야 돼? 같은 형태여야 돼. 당연히 동일한 형태여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비교하려면 저 1 플러스 k까지도 감안하면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한번 봐보자.
얘랑 얘를 봤더니 둘의 무엇은 같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서도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무엇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면 되거든요. 그러면 2 플러스 8K와 마이너스 6의 부호는 반대, 절대값은 같다? 그럼 얘는 뭐가 되면 돼요? 6이 되면 돼요. 그럼 K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되죠? 2분의 그렇죠? 자, 요렇게 일단 설정이 됐더라.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자. 여기 K에 2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 아이는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여기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아이가 지금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이니까 B는 얼마였던 거야? 3이었던 거야. 그치? 그럼 B의 제곱이니까 얼마? 9가 되겠지? 그럼 이 아이의 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9가 나오면 된다는 거야. 그쵸?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앞에가 다르기 때문에 비율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6대 마이너스 2는 요거 16K-AK 플러스 4대 요거 B제곱이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했던 거야. 그쵸? 근데 그거에 맞춰서 연산을 진행하시면 값이 만들어지기는 하죠.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K값이 구했으니까 K값이 아까 얼마 나왔지? 2분의 1 나왔나요? 그럼 여기를 전부 다 2분의 3의 X의 제곱 2분의 3의 Y의 제곱 그리고 여기 2분의 3 들어갔으니까 얼마냐? 4, 3, 10 2분의 3 얼마?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이니까 6 그래서 6X 마이너스 6Y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뭐 이쪽 뒤에 따라가서 K가 2분의 1이었으니까 8이니까 12 마이너스 2분의 1A는 0.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뭐 여기다 얼마를 곱하든 간에 이 아이와 이 아이 사이 관계성이 필요한 거니까 요거의 반절의 제곱이 이 녀석이 된다. 이렇게 적고 나니까 요거의 반절의 제곱인 9가 12 마이너스 2분의 1A가 된다. 따라서 A 값은 된다. 6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준정이가 되게 잘했어. 이게 결국은 어떤 연산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구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기본적인 틀 써주시고요. 이때 얘가 어디 사분면에 위치하는지는 알아야 돼. 이쪽이면 AA, 마이너스 A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가운데 중심의 좌표분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이 부호의 변화를 가지고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왜? A가 12가 나오는 12가 나와야 돼? 12? 어디가 12? 여기에 12가 들어간다고? 그럼 6 나오는데? 6 나오는데? A가 12가 나와요? 답이 12라 12, 12, 12 몇 번이냐? 8번에 A는 12 나오네? A는 12 A는 12 12 마이너스 2분의 1 A 12 마이너스 2분의 1 A 12 마이너스 2분의 1 A 맞는데? 여기까지 맞았고 그 다음에 원이 존재한다 B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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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3 아 2분의 3 때문에 제곱을 하면 뒤틀리네. 이게 지금 그냥 비교하는 거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뭘 하다 보니까 제곱을 하다 보니까 저 2분의 3의 영향을 받아버리네. 우리가 그거랑 똑같아요. 닮은비 할 때 1대2 열심히 하다가 넓이로 제곱해서 넓이로 가면 이렇게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럼 똑같은 원리라서 번거로워서 안 했던 저 연산 작업을 원래는 했어야 됩니다. 네. 자, 요거 연산할게요. 2분의 3을 3분의 1을 먼저 곱할 거예요. 여기도 3분의 1을 곱해서 이 앞에 값은 8이 되고요. 요 값은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B제곱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3분의 1을 곱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 마이너스 4y가 됐으니까 B의 값은 2였네요. 그래서 4가 됐어요. 그래서 3분의 1a라는 값이 넘어가서 4가 됐으니까 a의 값은 12.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았네요. a 제곱이 있었네요.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당량은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 그리고 현의 길이와 관련된 내용들 쭉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목표치는 여기까지긴 한데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원과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자, 5분만 쉬었다 갈게요. 길게는 못 쉬고요. 5분만 쉬었다 갈게요.